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H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총 40점이 배점이 되어 있죠.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지금 우리 계산 작업 문제에 보게 되면 총 5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5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우리 계산 작업 시트에 봤더니 지금처럼 표 1번이다, 표 2번이다, 표 3번, 표 4번, 표 5번하고 이렇게 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1번부터 시작해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표 1번에 보니까 운행 정보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출발 시간이라는 게 있고 우리 도착 시간이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출발 시간은 지금 B열에 쭉쭉쭉 들어있고요. 도착 시간은 지금 C열에 쭉쭉쭉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주행 기록을 계산해라. 지금 이곳에다가 주행 기록이라는 거를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주행 기록은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도착 시간에서 출발 시간을 빼서 그렇게 이제 주행 기록을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행 기록부터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 도착 시간 바로 앞에 있으니까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C의 3번 셀 빼기 그러면서 이제 B의 3번 셀이다 라고 해서 출발 시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출발을 이때 하고 이제 도착을 이때 했다면 그때 주행 기록은 이제 3시간 24분 이렇게 이제 주행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 해주면 이렇게 이제 주행 기록이 싹 다 이제 계산이 됐죠. 근데 그때 이제 구분이라는 게 있대요. 구분이 지금 우리 A열에 쭉 들어있죠. 이 구분의 마지막 세 글자가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그 세 글자요. 여기서 이제 범택시 그렇게 될 거고 여기서 이제 자동차가 될 거고요. 항버스 그렇게 되겠죠. 인택시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쿨버스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을버스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이제 마지막 세 글자가 자동차랑 만약에 똑같다면 주행 기록에다가 우리 2분을 더 더해서 표시를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9분 여기다가 우리가 라이트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오른쪽에서 이제 세 글자를 꺼내 온 다음에 그게 이제 자동차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다 주행 기록 구해놓은 이 식 있죠. 요건 이제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라이트라는 요 함수 한번 써보자고요. 라이트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구분에서 이 A의 3번 셀에서 오른쪽에서 몇 글자를 가지고 와라? 세 글자를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이제 오른쪽에서 세 글자가 이제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꺼내 온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if 함수를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if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지금 방금 라이트 함수에서 구분해서 이제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꺼내 왔다. 그 꺼내 온 게 뭐랑 똑같냐? 우리 자동차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자동차랑 똑같다면 주행 기록에다가 우리가 2분을 더 더해서 이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도착 시간 빼기 우리 출발 시간이요.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 요거 계산하는 거에다가 2분을 더 더해 주세요라고 해서 더하기하고 2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2분을 더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더하기 2만 쓰게 되면 내가 이렇게 이제 계산했을 때 지금 여기 나온 그 결과값을 보면 시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간 형태로 되어 있는 거에다가 더하기 1을 해라.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해서 우리가 이제 2분을 더 추가로 더해줄 때 우리가 이제 타임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쓸 겁니다. 그러면 요 이제 타임이라는 함수 그거 이제 생김새 좀 보자고요. 지금 제가 요만큼 쓴 식은 전부 다 이제 블럭 잡아서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타임이라는 요 함수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타임이라는 요 함수를 쓸 때는 맨 앞에다가 이제 시간에 해당하는 그 수치를 찍어주고요. 컴마 찍어주고 분에 해당하는 거 찍고 컴마 찍어주고 초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이제 찍어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2분이라고 해서 여기다 이제 타임이라고 쓰고 숫자 2만 이렇게 쓰고 엔터를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인수를 너무 적게 입력했다 그렇게 뜬다고요. 왜? 시, 분, 초 다 찍어야 되는데 그냥 2만 썼잖아요. 한 개만 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입력 자체가 안 된다고요. 해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타임이란 요 함수를 쓸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야 되는데 그때 2분을 표시할 때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
지금처럼 시간에 대한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안 쓸 거예요. 안 쓰고 그냥 시간 쓰는 자리를 그냥 빈 공백으로 놔두고 그냥 컴마 찍고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분은 이제 2분이니까 2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초도 없으니까 그냥 생략할 거예요. 생략하고 지금처럼 이렇게만 써주면 이게 2분이에요. 이게 2분. 2분 하고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식 쓰던 거 맞아 쓰자고요. 다시 컨트롤하고 V 누르면 아까 쓰던 식이 쭉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주행 기록을 일단은 먼저 요만큼 도착 시간에서 우리 출발 시간 뺀 거 있죠. 요만큼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추가로 이제 2분을 더 더해 주는 거죠. 해서 그 뒤에다 이제 더하기 표시해 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타임이라는 요 함수를 쓸 겁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이제 생략할 거니까 그냥 우리가 컴마 찍고 그냥 시간 자리는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분은 2분이니까 2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초도 이제 생략하고 그냥 쓰면 됩니다. 해서 맨 뒤에다 이렇게 컴마만 찍어주고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2분이 더 더해져서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렇게 해서 2분을 추가로 더 더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써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2분을 더하지 말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도착 시간에서 우리 출발 시간을 빼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행 기록을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뺀 뒤에서 우리가 if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자, 그럼 일단은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엔터 눌렀더니 3시간 24분 그렇게 나왔고요. 그 밑에 거 두 번째 칸은 이제 자동차로 끝나죠. 자동차로 끝나니까 얘는 이제 2분을 더 추가로 계산해주면 얘는 이제 44분이 나오면 될 거예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요. 채우기 했더니 44분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이제 자동차가 아니죠. 얘도 이제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두 개 셀은 그냥 원래 있던 그 값이 그냥 그대로 나올 거고 그 밑에 거는 이제 자동차죠. 자동차니까 여기다 이제 2분을 더 추가로 더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채우기를 해보면 1시간 32분 그렇게 이제 변한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이제 자동차가 아니죠. 아니니까 그냥 원래 있던 값이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고 그 밑에 거는 또 자동차니까 원래 1시간 26분이었는데 거기다 이제 2분을 더 추가해주면 1시간 28분이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것도 이제 자동차가 아니니까 그냥 원래 있던 값이 그냥 그대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 우리가 if 함수 입장에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이만큼 이제 조건이고 요만큼 이제 참일 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 요만큼 이제 거짓일 때요. 해서 이 조건이요. 조건 보니까 지금 라이트 함수를 써서 우리가 구분해서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꺼내달라. 그렇게 했죠. 그렇게 오른쪽에서 세 글자 꺼내온 게 자동차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자동차랑 똑같다면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 더하기 2분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타임이라는 함수로 2분을 이렇게 이제 표현해 준 거죠. 그리고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우리가 2분을 더 더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으로 계산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 준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 타임 함수 요거 이제 사용법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타임이랑 또 친구가 하나 있죠. 그게 이제 우리 데이트라는 요 함수요. 데이트라는 요 함수도 맨 앞에다가 연도에 해당하는 거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월에 해당하는 거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일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요것도 데이트라는 요 함수도 우리가 만약에 이제 는이라고 쓰고 데이트라고 이렇게 써주고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2023년 하고 연도만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지금처럼 인수를 너무 적게 입력했다. 그렇게 이제 뜬다고요. 해서 데이트란 요 함수도 반드시 쓸 때 우리가 연, 월, 일 이런 형태로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타임하고 데이트 요 두 가지 함수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표 2번에 보니까 남산 주식회사 승진시험 성적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자, 이곳에서 우리 근태라는 게 있대요. 우리 근태가 지금 H열에 쭉쭉쭉 들어있고요. 그리고 영어라는 게 있고 전산이라는 게 있대요. 영어가 이제 I열에 쭉 들어있고 전산이 이제 J열에 쭉 들어있죠. 이 점수들 중에서 근태는 일단 80점 이상이 돼야 돼요. 80점 이상이고 그리고 영어하고 전산은 90점 이상이 그 합격자 수를 제2의 11번 셀에다가 계산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여기다가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건을 읽어보면 우리의 근태가 일단은 80점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근태 너는 이제 80점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될 거고, 그리고 영어하고 이제 전산에 대해서는 90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영어도 90점 이상이 돼야 되고 전산도 이제 9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때 이제 조건 사이사이에 보게 되면 지금 이고로 묶여 있죠. 그리고 영어와 전산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 나온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하는 그 사람들의 개수, 합격자 수를 이제 계산해서 제2의 11번 셀 여기다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개수, 그 데이터의 인원수,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했을 때는 우리가 countIfS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우리 averageIfS는 여러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평균값을 계산해 줄 거고, sumifS는 여러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합을 이제 구해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 countIfS는 여러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개수를 이제 세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countIfS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countIfS라는 그 함수 우리 생김새 좀 보자고요. 얘는 이제 맨 앞에다가 우리가 조건 범위 먼저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컴마 찍어주고 두 번째 조건이 있다. 그러면 또 조건 범위 컴마 조건 이렇게 쓰면 되고, 만약에 세 번째 게 또 있다. 그러면 또 조건 범위 컴마 조건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만약에 또 네 번째 게 있다. 그럼 그 뒤로 우리가 조건 범위 컴마 조건 요것만 계속해서 이제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사용한 이 첫 번째 조건과 이 두 번째 조건, 이 세 번째 조건에서 내가 쓴 모든 조건을 싹 다 이제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카운트, 뭘 해달라? 개수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 countIfS요. 이렇게 이제 써주고, 첫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태 점수가 있다. 이 근태 점수가 어떤 거 찾아라? 우리 크거나 같다 80에서 80 이상인 그 데이터를 찾아주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근태 점수에 대한 그 조건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 두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어 점수들 중에서 90점 이상인 거 찾아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다 컴마 찍어주고 쌍따옴표여서 크거나 같다 9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영어 점수 조건 다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산 점수요. 전산 점수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역에서 어떤 거 찾아라? 우리 크거나 같다 90에서 90 이상인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우리가 맨 뒤에서 countIfS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해서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또 두 번째 조건은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카운트, 개수를 세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4하고 4명이 있대요. 4명이 있는데 지금 여기 첫 번째 지상을 봤을 때 계산된 그 합격자 수 뒤에는 명이라는 글자를 이제 포함해서 표시해라. 표시 얘 보니까 세 명하고 명이라는 글자를 맨 뒤에다 붙이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쓴 이 식 맨 뒤에 찾아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M% 열어주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명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 그리고 얘가 두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 조건은 요 앞에 있는 이 범위에서 90 이상인 데이터를 찾아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은 요거죠. 요 세 번째 조건은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의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카운트, 개수를 세달라. 그렇게 써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수가 나오면 그 뒤에다가 명이라는 글자를 표시해달라. 붙여서 표시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M% 명하고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문제 다 풀었는데 지금 이 문제 이거를 이제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 좀 해두세요. 그때 이제 뭐랑 같이 공부하냐? 얘랑 이제 생김새가 비슷한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이 우리 sumifS라는 요 아이가 있습니다. sumifS라는 요 아이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계산할 그 범위, 합계를 구할 그 범위만 우리가 추가로 더 써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다 쓰는 거, 그 뒤에다 쓰는 거는 다 똑같다고요. 얘만 더 추가로 우리가 써주면 돼요. 왜? 나는 이제 sum, 합을 이제 구할 거니까. 어떤 범위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 이제 합을 구할지 우리가 계산할 범위만 더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sumif s랑 똑같이 생긴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우리 average if s요. 해서 average if s랑 우리 sumif s랑은 생김새가 똑같아요. 우리가 앞에 있는 요 함수 명만 바뀌는 거지 사용하는 형식이 똑같으니까 같이 공부 좀 해두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우리 표 3번에 보니까 급여 현황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그때 이제 직위라는 게 있대요. 직위가 우리 지금 A열에 쭉 들어있죠. 이 직위가 사원인 그 직원들의 기본급의 이제 평균값을 이제 구하래요. 그리고 직위가 이제 대리인 그 직원들의 기본급의 이제 평균을 구해서 그 사원의 기본급 평균과 그 대리의 기본급의 평균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이제 2의 25번 셀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그 기본급의 차이를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이제 우리는 일단은 요만큼만 일단 먼저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직위가 이제 사원인 그 사람들의 기본급의 이제 평균값을 이제 구할 건데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함수를 봤을 때 에버리지가 없죠. 에버리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sumif에서 countif로 나눠서 우리가 평균값을 이제 구해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급의 평균을 구할 때 우리 sumif라는 요 함수 나누기 countif를 써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이제 구해 줄 겁니다. sumif를 가지고 우리가 합을 먼저 구하고 그 합을 우리가 이제 개수로 나눠주면 그게 이제 평균값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sumif하고 countif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countif라는 요 함수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if만 붙어 있고 if 뒤에 이제 s가 없죠. s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제 딱 하나씩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해서 여기다 이제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요게 이제 countif고요. 그 다음에 sumif라는 요 함수도 이제 생김새가 되게 유사하죠. 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식을 쓸 때 sumif라고 이렇게 써주고 조건 범위, 컴마 조건 쓰고 맨 뒤에다가 컴마 찍어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계산할 범위,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그 범위만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sumif랑 우리 countif 요 두 개 함수를 봤을 때 우리 계산 범위가 더 있냐 없냐 그 차이죠. 우리가 조건 범위, 조건 범위, 조건 그거 쓰는 건 똑같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sum이라는 함수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 합을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어디에 들어있는 그 합을 구할지 그 합계 구할 범위를 우리가 찍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 는이라고 먼저 쓰고 우리가 여기다 이제 count if 요 함수 먼저 쓸게요. count if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내가 지금 이만큼에서 직위를 가지고 있다. 이 직위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사원이랑 똑같은 걸 찾아달라. 사원을 이제 찾아서 뭐를 구해달라?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땅 한번 눌러보자고요. 엔터를 눌렀더니 사원은 지금 3명이 있대요. 지금 여기 사원이 있죠. 여기도 이제 사원이 있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사원이 있습니다. 사원이 이렇게 이제 3명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이제 사원의 이제 개수를 구했어요. 그러면 요 식은 이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합 좀 구하자고요. 합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sumif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직위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사원이랑 똑같은 걸 찾아라. 똑같은 걸 찾아서 우리는 뭐의 평균값을 구할 거예요? 기본급의 평균값을 구할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합을 구할 때는 기본급의 합을 구해줘야 되겠죠. 해서 그 뒤에다 이제 계산할 범위를 우리가 기본급 이곳에 합을 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할 범위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보면 지금처럼 190만 5천원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사원들의 기본급을 봤을 때 지금 사원의 기본급이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있죠. 그리고 사원의 이제 기본급이 지금 이곳에도 있습니다. 해서 63만 5천원, 60만원, 67만원 이거를 이제 싹 다 더하게 되면 지금처럼 190만 5천원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한 게 직위가 사원인 그 사람들의 기본급의 합을 구했죠. 그거 나누기 이제 뭐를 해달라? 개수를 해달라. 아까 개수는 우리가 카운트 if를 써서 우리가 잘라내기 해놨으니까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식을 쓰게 되면 이제 직위가 이제 사원인 그 사람들의 기본급의 이제 평균이 이제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직위가 사원인 그 사람들의 기본급의 평균값이 63만 5천 원 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직위가 대리인 그 직원들의 기본급의 평균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사원의 기본급 평균을 구하나 우리가 대리의 기본급의 평균을 구하나 어차피 지금 이 평균 구하는 이 식은 이제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에요. 해서 여기 썸이프 쓴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컨트롤 C 복사 좀 해 놓을게요. 복사해 놓고 여기서 이제 사원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해서 우리가 조건 쓴 거 있죠? 이것만 이제 우리가 대리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사원이라는 이 두 글자를 지우고 여기다 이제 대리다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 사원도 지워버리고 이제 대리라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제 대리인 직위가 대리인 그 직원들의 기본급의 이제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들의 이제 차이값을 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식 맨 앞에 가서 우리가 컨트롤 V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만큼에서 구한 게 우리 사원들의 이제 평균값을 구한 거고 지금 이 뒤에서 구한 게 우리 대리의 이제 평균값을 구해준 거예요. 그 값들을 서로 빼라. 차이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냥 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기본급의 차이가 마이너스 12만 2,500원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때 이제 절대값으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방금 우리가 썼던 모든 식을 우리가 이제 ABS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우리가 썼던 식 맨 앞에 가서 이제 ABS를 열어주면 되겠죠. 해서 ABS라고 이렇게 써서 맨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ABS 가로만 우리가 맨 뒤에서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기호가 빠지고 절대값으로 12만 2,500원 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결값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가 sumif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사원들의 기본급의 합을 구해주고 그리고 countIf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 사원들의 인원수를 구해준 거죠. 해서 우리가 함 나누기 개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그렇게 이제 구해준 겁니다. 그 뒤에서도 똑같죠. 우리 대리의 우리 기본급의 이제 합을 구해주고 그리고 대리의 인원수를 우리가 구한 다음에 서로 나눠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리의 기본급의 이제 평균값을 구했습니다. 그 평균값들의 차이값을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 두 개 평균값을 서로 빼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빼기 기호로 중간에 이제 묶어준 거죠. 그리고 이 값을 이제 표현을 할 때 절대값으로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 전체식을 우리가 이제 ABS라는 요 함수로 이제 싹 다 이제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식을 봤을 때 식이 엄청나게 길어서 막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어차피 지금 여기다 쓴 식이나 여기다 쓴 식 똑같죠? 뭐만 달라요? 조건만 다르잖아요. 사원이라고 썼냐 아니면 대리라고 썼냐 요것만 바뀌지 어차피 이 식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은 싹 다 이제 똑같다고요. 해서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우리 sumif랑 똑같이 생긴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아이까지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그 아이가 우리 average if요. average if도 지금 우리 sumif랑 생김새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 공부하실 때 같이 공부 좀 해두세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우리 표 4번에 보니까 교양 점수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학과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학과가 지금 우리 H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학과가 건축가인 그 학생들의 영어 점수 평균값을 우리 H25번 셀에다가 계산해라. 지금 여기다 이제 영어의 평균값을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때 이제 우리는 영어 점수의 평균을 구할 때 그때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학과가 이제 건축가다. 그렇게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평균 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이 함수를 쭉 봤을 때 우리 평균 구해주는 그 함수가 daverage라는 요 함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daverage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균 값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daverage라는 요 함수는 일단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런 데이터베이스 함수에는 daverage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dsum이다, daverage다, dmax다, dmin이다, dcount다 해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죠. 그런 함수들을 우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 이런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맨 앞에다가 우리가 전체 범위를 먼저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열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뒤에다가 조건 범위만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daverage는 그 함수를 이제 사용할 때 전체 범위를 이만큼을 설정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열이요. 우리는 영어 점수의 평균 값을 이제 구할 거니까 영어 점수가 들어있는 곳, 우리가 지금 이 표를 봤을 때 내가 전체 범위를 이만큼을 설정하게 되면 그때 이제 첫 번째 열에는 성명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열에 이제 학과가 써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열에 이제 영어 점수가 있고, 네 번째 열에는 우리 수학 점수가 있죠. 지금 우리는 영어 점수의 이제 평균 값을 구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계산열을 이제 3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영어 점수가 아니라 수학 점수의 평균 값을 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면 우리가 계산열을 4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조건 범위요. 조건은 이제 우리 학과가 이제 건축가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때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조건은 우리 G의 24번에서 G의 25번 그 영역 지금 이 영역에다가 입력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나는 찾고자 하는 게 학과라는 게 있는데 그 학과가 우리 건축가인 거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학과가 건축가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daverage라는 그 함수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daverage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daverage라고 쓰고 우리 전체 범위 요만큼 이제 지정해주고, 이 범위에서 세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 값을 가지고 average 평균을 구해라. 그때 이제 조건이요. 그때 조건은 학과가 우리 건축가인 거 요 앞에다가 우리가 입력해놨죠. 그 두 개 영역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 닫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75.25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평균 값을 구했는데 그때 영어 점수의 평균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뭘 해라? 내림을 하래요. 내림을 해서 첫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평균 값이 지금 이렇게 나온다면 원래 두 번째 자리 값, 요 5라는 값은 원래 반올림이 됐지만 뒤에 반올림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내림을 할 거니까 지금처럼 87.6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평균 값이 75.25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그러면 둘째 자리에서 이제 내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75.2하고 그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때 이제 내림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내림을 해주는 이 라운드 다운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반올림을 해라, 만약에 시험 문제가 그렇게 이제 나왔다면 우리가 라운드라는 요 함수를 이제 쓰면 될 거고, 올림을 해라 그렇게 나왔다면 라운드 업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라운드 다운으로 식을 싹 한번 묶어 보자고요. 그럼 맨 앞으로 가서 이 daverage 앞에 가서 라운드 다운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라운드 다운이라고 써서 우리가 쓴 daverage 함수 맨 뒤에 찾아가서 컴마 찍어주고, 그때 이제 우리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볼 거니까 우리가 자릿수를 1로 이렇게 이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75.2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daverage라는 요 함수로 봤을 때 전체 범위에서 세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average 평균을 구해달라. 그때 이제 평균을 구하긴 구하는데 그때 조건은 지금 이곳에 있다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우리 세 번째 열에 우리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daverage라는 함수로 평균값을 싹 다 구해놓고 그걸 이제 자리 내림할 거니까 우리가 라운드 다운으로 묶어서 그 평균값을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1로 이렇게 이제 지정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 라고 했어요.
표 5번에 보니까 음악 경연대회 결과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구하래요. 순위를. 점수가 지금 우리 C열에 들어있고 이 점수들을 가지고 이제 순위를 구해서 그때 이제 1위는 최우수다, 2위는 우수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공백을 결과에다가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1위냐 2위냐 그거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그때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점수를 가지고 일단 순위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순위를 구할 때 우리가 rank.eq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그때 이제 rank.eq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맨 뒤에다 이제 우리가 옵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옵션은 뭘 하는 그 옵션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수가 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시험 같은 걸 보거나 그런 점수가 있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1등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달리기 경기를 하거나 아니면 수영 시합을 했을 때는 그때 이제 각각 사람들마다 초기록이 나올 거고 그 초기록에 나온 그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1등이잖아요. 그래서 이 옵션에서는 우리가 지정하는 게 높은 숫자가 이제 1등으로 할 건지 낮은 숫자가 이제 1등으로 할 거냐 그거 이제 찍어주는 게 우리 옵션이요. 그 랭크 EQ라는 이 옵션에는 0 아니면 1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쓸 수 있는데 0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게 0이라는 이 옵션이고요. 1이라는 이 옵션은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원래 1이 아니라 0 이외의 값을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옵션을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0 이외 값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0 빼고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그 얘기죠. 1도 하나의 0 이외의 값이기 때문에 1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고 이 자리에다가 1이 아니라 2가 됐든 3이 됐든 4가 됐든 5가 됐든 6이 됐든 뭘 써도 상관이 없다고요. 왜? 그런 값들이 전부 다 이제 0 이외의 값이니까. 근데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그렇게 이제 외워버리면 이 랭크 EQ 함수에서 옵션을 쓸 때마다 헷갈릴 수 있어요. 해서 0 아니면 1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라고요. 그때 이제 내가 옵션을 0을 쓰게 되면 내가 순위, 석차를 이제 구할 때 얘는 이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해주고요. 1이라고 쓰게 되면 얘는 이제 오름차순으로 그렇게 이제 순위를 구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한다. 그 얘기는 우리 내리막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내리막길은 높은 곳에서 시작해서 낮은 곳으로 점점 내려가는 걸 보고 얘기하죠. 그래서 시작하는 곳이 높은 지점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얘는 높은 수가 이제 1등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는 거고요.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한다. 그 얘기는 오르막길이요. 오르막길 그러면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 얘기하죠. 그래서 얘는 시작하는 지점이 낮은 곳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는 낮은 수를 이제 1등으로 해주세요. 그게 이제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문제에서는 순위는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이 이제 1등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서 문제에서 이제 지문을 바꿔서 순위는 내림차순으로 구해라. 순위는 오름차순으로 구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해서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 말까지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숫자가 높은 거를 이제 1등으로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옵션을 0하고 써주면 되겠죠. 이 0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따가 rank EQ라는 요 함수를 쓸 때 옵션은 생략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순위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rank EQ라는 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점수가 있다. 이 점수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옵션은 생략하고 그냥 그대로 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순위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채우기 엔젤에서 마지막 셀까지 다 계산할 거죠. 그때 이 C의 29번 셀, 요 셀에서 찍은 거는 내가 첫 번째 사람을 계산할 거니까 첫 번째 점수를 찍은 거고요. 내가 그 밑에 칸을 계산할 때는 97로 바뀌겠죠. 그 밑에 칸은 이제 90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밑에는 이제 87로 바뀌어야 돼요. 해서 C의 29번 셀,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근데 이 뒤에 있는 이 범위요. 이 범위는 이 전체 범위를 우리가 점수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를 범위 지정한 건데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의 이제 순위를 구하든 간에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점수가 몇 등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점수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점수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의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8등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순위가 나온대요. 그때 지금 여기에는 1등부터 시작해서 8등까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8개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순위를 구하고 끝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순위 구한 게 1이면 우리가 이제 최우수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고 2위는 이제 우수라고 표시하고 그 외에는 싹 다 이제 공백으로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추즈라는 요 함수가 나왔고 이제 ifL라는 요 함수 나왔는데 일단 추즈라는 요 함수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추즈라는 요 함수를 이제 쓸 때는 추즈라고 써주고 앞에다가 제가 1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다가 A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B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C다. 그 다음에 이제 D다. 이렇게 이제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추즈 함수를 이렇게 쓰게 되면 추즈라는 거의 뜻이 우리 선택하다 그런 뜻이죠. 내가 지금 이곳에 데이터를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네 번째 데이터에서 이렇게 이제 4개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해라. 몇 번째 거를, 첫 번째 거를 선택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쓰게 되면 A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이제 2라고 쓰게 되면 이제 B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이제 3이라고 쓰게 되면 C가 나와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 이제 4라고 쓰게 되면 D가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요 인수에다가 우리가 5라는 값을 만약에 넣었다면 다섯 번째 데이터가 있다 없다? 없다. 다섯 번째 데이터가 없을 때는 오류 값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8개의 데이터 8등까지 있기 때문에 8개의 데이터를 다 써서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공백이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식 쓰는 거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여기서 랭크 EQ를 구한 거 있죠? 요거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여기다 이제 우리 추즈라는 요 함수 써주고 내가 지금 방금 석차 구한 게 있다. 그 석차가 만약에 1이라고 나오면 우리가 최우수라고 출력을 해달라. 만약에 내가 구한 그 석차가 만약에 2라는 값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우수라고 출력을 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구한 그 석차가 3이면 빈 공백을 출력해라. 4이면 빈 공백. 그 다음에 이제 5이면 빈 공백. 그 다음에 이제 6이면 빈 공백. 그 다음에 이제 7이면 빈 공백. 그 다음에 8이면 이제 빈 공백을 출력해달라. 이렇게 해서 쭉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 뒤에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얘는 아까 8등이었으니까 빈 공백이 출력이 된 거고요. 그 밑에 이제 1등이니까 최우수가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5등, 7등, 4등이니까 빈 공백이 싹 다 나오면 될 거고 그 밑에는 이제 2등이니까 우리 우수가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6등하고 3등이니까 빈 공백이 이렇게 이제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면 우리 1위는 최우수, 2위는 우수, 그 외에는 공백. 그렇게 해서 결과에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줬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쓰게 되면 결과값은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똑같이 이제 나오지만 이렇게 이제 식을 쓰게 되면 이건 이제 틀린 겁니다. 왜? 문제에서 지금 ifError라는 함수까지 나왔죠. 그러면 요 함수도 반드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지금 제가 요만큼 이제 작성한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썼는데 지금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되게 비효율적으로 쓴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는 8명의 데이터만 이렇게 있지만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10명, 20명, 3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30명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빈 공백 출력해달라. 이거를 30번째까지 다 써야 된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100명이 있다. 그럼 100번째까지 다 써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제 비효율적으로 쓴 거고 여기서 이제 효율적으로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ifError라는 요 함수, 이 함수까지 써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 뒤에서는 전부 다 이제 빈 공백을 출력해라.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써주냐? 우리가 요 뒤에 이제 빈 공백 출력해달라 했죠? 요거를 싹 다 이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나온 그 결과가 1등이면 우리 최우수라고 출력해달라. 2등이면 우수라고 출력해달라. 여기까지만 쓰는 겁니다. 그러면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일 때는 그러면 이제 우리 만약에 여기서 8이라는 값이 나왔을 때 8번째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제 오류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엔터요. 엔터 누르니까 당연히 오류 발생하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쭉쭉쭉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1등일 때 그리고 2등일 때만 최우수다 우수다 표시가 되고 나머지는 싹 다 이제 오류가 발생을 했죠. 그때 이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 빈 공백을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if error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if error라는 그 함수도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if error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인수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오류 발생 시 표시할 그 값을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게 우리 if error라는 요 함수요. 해서 내가 찍은 이 인수에서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 뒤에다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 표시할 그 값을 우리가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 쓴 이 식 있죠? 요 식을 싹 다 이제 잘라내게 해놓고 우리가 얘를 이제 if error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돼요. if error 만약에 컨트롤 V요. 지금 방금 내가 쓴 이 식에서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우리는 뭘 출력해달라? 빈 공백을 출력해주세요. 그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1등, 2등일 때 빼고 나머지는 싹 다 이제 오류가 발생하니까 오류가 발생하면 이제 빈 공백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오류 값이 표시가 되지 않고 빈 공백이 표시가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제 채우기를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온다고요. 해서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요거 좀 이제 밑으로 내려버릴게요. 해서 여기서 보면 지금 내가 쓴 이 식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뭘 출력해달라? 빈 공백을 출력해주세요. 그럼 이제 여기서 추출한 요 함수에서 1등일 때 2등일 때에서 데이터를 2개만 썼기 때문에 1, 2등일 때 빼고 나머지는 싹 다 이제 오류가 발생한다고요. 해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빈 공백을 출력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if error라는 요 함수로 식을 싹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더 효율적이죠. 왜? 지금처럼 내가 식을 이렇게 써놓으면 이 데이터의 인원이 30명이 됐든 4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무조건 이렇게 이제 한 줄만 써주면 전부 다 이제 해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식을 중간에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쓰게 되면 인원수가 늘어날 때마다 뒤에다가 빈 공백 출력해 달라. 이걸 계속해서 늘려서 우리가 쭉쭉쭉 계속 변경을 시켜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 작업에 있는 이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뭐 딱히 따지고 보면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몰랐던 그런 함수 형식이 있으면 아직 못 외운 그런 함수 형식이 있으면 그런 함수 형식을 먼저 외우시고 그리고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